자, 오늘은 걱정하다가 인생이 다 간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마주치는 저희 이제 치과 의사들이 마주치는 현실에서의 문제가 있는데, 주로 이제 뭐냐면 하나는 경영 문제입니다. 환자가 별로 없다. 병원에서 나가는 고정비용 직원들 급여라든지, 그 다음에 임대료, 그 다음에 재료값, 그런 것들이, 월세, 세금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내가 돈을 못 벌어낸다, 아니면 내가 돈을 벌어내는데 가족들의 씀씀이를 커버를 할 정도는 안 되는 것 같다, 내지는 가족들의 씀씀이를 커버를 하긴 하는데 조추까지는 애매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치과 의사들이 하는 고민들입니다. 병원이 잘 개원했는데 개원에 실패해서 폐업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요. 굉장히 흔합니다. 자, 경영 문제가 이제 안 찾아왔을 때는 보통 직원 문제가 찾아옵니다. 환자는 좀 있어. 환자는 좀 있고 수익도 그럭저럭 괜찮은데 직원들이 말썽이야. 직원들이 그럴 수밖에 없죠. 환자가 전혀 없을 때는 직원들이 말썽을 부릴 이유가 없습니다. 일 자체가 없는데 뭐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근데 환자가 늘면은 직원들의 업무 처리 능력이라든지 업무 처리에 대한 자잘한 실수들이 표면으로 드러나거든요. 내지는 직원들이 말을 안 듣는다. 직원들이 나간다고 한다. 직원들이 나간다고 하는데 내가 뭔가를 해줘야 돼. 뭐 이제 새로운 직원을 구해야 되는데 직원이 안 구해진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직원 문제. 직원들이 급여를 많이 달라고 한다. 지금 병원 사정은 그렇지 못한데 뭐 이런 거라든지, 병원 문제, 경영 문제랑 직원 문제가 똑같이 해결이 다 됐다. 다 되면 임상 문제가 찾아옵니다. 병원 문제가 경영이 해결되고 직원 문제가 없다는 거는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환자보다 더 많이 오거나 더 해결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환자들도 돌아옵니다. 돌아오게 되면 여기서부터 임상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임상. 여기서 이제 이 환자를 어떻게 매니지할 것인가, 이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 임상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나면 다시 경영 문제가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병원이 조금씩 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책이 바뀌거나 뭐 대외적인 경기, 국제 정세에 따라서 환자가 크게 늘거나 크게 줄기도 합니다. 코로나 같은 것도 그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수레바퀴 돌듯이 계속 어느 순간인가 툭툭 던져오고, 거기다가 또 뭐가 있냐, 가족들 문제. 부부랑 사이가 안 좋다, 아니면 애가 말을 안 듣는다, 애가 성적이 안 오른다, 내 건강 문제, 건강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안 좋은 것 같다, 아니면 뭐 자꾸 이제 오늘 뭐 지난번에 만났던 뭐 산에서 만난 여인이 있는데 자꾸 눈에 들어와서 나를 괴롭혀. 이런 문제들이 다양하게 삶의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존재할 수 있죠.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인생을 다 보냅니다. 학생 때는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공부 걱정이 없을까? 중교등수 걱정이 있죠. 제 딸이랑 제 딸 친구가 둘 다 공부를 잘 하는데요, 제가 한 차를 태워서 데려다 주면 이렇게 학교에서 성적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성적이 뛰어난 애들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들이 그 등수를 유지할 수 있을까? 다음 시험을 조지는 건 아닐까? 아니면 자기보다 공부 더 잘하는 애들이 있는데 과연 내가 목표하는 학교를 진학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걱정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기는 합니다. 걱정을 많이 하고 걱정하는 것 대비해서는 결과는 뭐 나쁘지 않았죠. 제 인생을 지금 다시 돌이켜보면 걱정하는 것 대비해서 결과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걱정하는 것 대비해서 결과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걱정은 하나의 습관처럼 제 인생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걱정하고 있어요. 오늘도 걱정을 하고 내일도 걱정을 하고 계속 걱정을 합니다. 걱정이 많아요. 자, 남들이 보면 번듯한 인생일지라도 남들이 봐서 번듯한 인생을 살았어. 이 사람이 남들이 봤을 때 계속 번듯한 인생을 살았어도 지금 현재까지 봤을 때 이 사람이 계속 걱정을 하느냐 아니냐.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아는 거죠. 그 사람이 죽을 때 당신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았느냐. 근데 다른 대답이 나올 수도 있죠. 나는 평생 걱정과 함께 살았다. 평생 걱정하면서 살았다. 마음이 편한 날이 하루도 없었다. 마음 편할 날이 하루도 없다. 마음 편할 날이 하루도 없다는 말이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있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살지 못하고 하루도 마음 편하게 살지 못하는 날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 걱정을 하고 사는 거예요. 남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코스로 간 사람한테 물어봐도 그 사람도 걱정과 함께 살아가는 경우가 많고요. 남들이 볼 때 번듯하지만 내 인생은 걱정으로 얼룩져 있는 거예요. 내 죽을 때 하루도 편안하게 산 날이 없다.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기의 인생은 오롯이 자기 거고 자기 인생에서 느끼는 행복, 불안, 걱정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자기가 가져가는 것인데 우리는 그 걱정에서부터 얼마만큼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남들이 봤을 때 번듯하지 않은 인생일 수도 있어요. 남들이 봤을 때 번듯하지 않은 인생, 뭐 방구석 히키코모리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 부모님 밑에서 부모님 재산만 축내면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거 또한 걱정입니다. 걱정이고 뭐 이제 대형병원 병원장 대표 원장이야. 대형병원 대표 원장인데 난 모르게 또 걱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형병원이라고 경영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빚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완전 대형병원일수록 완전히 경영에서 자유롭기는 힘들죠. 다른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또 특별히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 제가 이제 45년을 살았으니까 거의 50년 가까이 살았다 치고요. 50년 가까이 살면서 계속 걱정과 함께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는 걱정을 좀 그만해도 되련만. 제가 한 10년 뒤에 55세 때 뭐 유튜브를 찍을란가는 모르겠는데 그때도 아마 이런 얘기 할 것 같습니다. 걱정되는 일이 있다. 또 걱정되는 일이 있다. 또 걱정되는 일이 있다. 그럴 것 같아요. 돌아간 삶은 자기가 살아버린 삶은 돌아오지 않고요. 어제는 오늘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만 좀 걱정하고 살고 싶습니다. 단속 구간입니다. 이게 바람일 수도 있는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걱정을 너무 안 하면 결과가 나빠질 수도 있죠. 너무 걱정 한 개도 안 하고 있으면 신경을 그만큼 안 쓴다는 말이잖아요. 무슨 일에서 특정 수준까지는 신경을 써야 결과가 좋아집니다. 신경을 너무 많이 써도 결과값이 이렇게 신경을 쓰면 결과값이 좋아지다가 특정 수준 이상으로 너무 많이 쓰면 오히려 결과값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걱정을 이게 너무 안 하면 결과가 안 좋아지지만 또 너무 많이 해도 결과가 안 좋아지니까 필요 최소한의 걱정만으로 살아갈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제가 이 나이 때껏 걱정을 많이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걱정하다가 인생이 다 간다. 저도 벌써 제 인생의 절반 정도를 살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남아있는 삶이 지금 살아온 삶보다 더 경험이 많지는 않겠죠. 더 다이나믹한 경험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인생의 전반기가 더 많은 경험을 갖게 하니까.
인생의 후반기는 또 빠른 속도로 지나가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바람이 있다면 제 이러한 뇌 구조를 고칠 수가 있다면 말이죠.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성분들 중에 걱정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치과 오기 한 2주 전부터 계속 걱정이 되는 사람들도 봤어요. 임플란트 심어야 되는데 2주 전부터 2주 뒤에 치과 가서 임플란트 심어야 되는데 너무 무섭다. 걱정이 되죠. 예, 걱정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당장 저만 해도 당신이 암이요, 암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저라도 걱정이 되겠습니다. 멀쩡할 수가 없죠. 그래, 우리는 닥쳐오지 않은, 그러니까 결과값을 모르는, 저는 제가 치과 의사이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임플란트 수술이라는 게 너무나 흔하고 너무나 별거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여러 번 얘기하고 여러 번 강조하고 전날 다 주무셔도 되고 편안하게 계셔도 되고 술 드실 일 있으면 술 드셔도 되고, 이렇게 속된 말로 꽐라만 내지 마십시오. 술 드실 일 있으면 술 드셔도 되고 친구들이랑 고스톱 쳐도 되고 다 됩니다. 전날 골프 치고 오셔도 되고 다 하셔도 된다.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라. 수술한 당일만 안정을 취해라. 그거 외에는 바라는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래도 그 사람들 걱정합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겪어보지 않은 무언가에 대해서 걱정을 엄청 합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렇게 걱정하다가 인생이 다 지나가 버려요. 이제 와서 사람은 애기들 키울 때 얘가 언제 크나, 오늘 크나, 내일 크나, 언제 크나, 언제 커갖고 내 잠 안 깨우려나, 언제 지 번듯하게 지 아까림하고 내 손 안 타려나, 요렇게 고민하는 시기에 애가 3살 4살 요럴 때 손 많이 가고 맨날 빼앗 울고 할 때 그때가 제일 귀여웠는데 그때가 제일 귀여웠는데 그 3살 4살 때가 제일 귀여웠는데 그 금방 지나가잖아요. 저 애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중2입니다. 근데 그때 그 애의 귀여움을 다 즐기지 못하고 걱정하다가 학원은 어디 보내지? 영어 유치원 보내야 되나? 어린이집은 어디 보내지? 뭐 이런 고민하면서 고민하면서 애의 어린 시절이 다 가서 이제는 제 주변에 그렇게 어리고 귀여운 3살 4살 빼기 애가 옆집에 있어서 내가 한 번씩 애 데리고 놀았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딸은 그런 시기가 다 지났잖아요. 아직도 귀여운데, 아직도 귀엽거든요. 그런데 얘는 지금 고등학교 어디 가려나 뭐 하려나 그렇게 걱정 때문에 인생을 다 보낸다고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제 인생에도 바라고 여러분들 인생에도 바라기를 필요 최소한의 걱정만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렇게 간절하게 바랍니다.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죠. 불가능하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요. 걱정이 되는 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뇌가 그렇게 생겨먹었는데 어떡합니까?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에 대해서 안정적이고 좋은 결과를 냈던 사람들일수록 안전적이고 좋은 결과에 더 집착을 하게 마련이고, 그러면 더더욱 걱정할 수밖에 없죠. 결과가 좋은 사람일수록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결과를 또 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요. 전교 꼴등이 성적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할까요? 그런 사람들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전교 1등보다는 걱정을 덜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에 필요 최소한의 걱정만으로 구성되어 있기를,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래서 충분히 즐길 수 있기를, 그러기를, 제 인생도 또 그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